올해 63세 박미선 여사님. 그녀는 평생을 대학병원 수간호사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쉴 틈 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후배들을 이끌며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죠. 하지만 은퇴라는 것은 훈장인 동시에 족쇄였습니다. 늠름하게 장성에 모두 출가시킨 자식들은 이제 1년에 두어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으리으리하게 넓은 거실, 비싼 소파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독한 외로움이라는 구멍이 휑하니 뚫려만 갔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넓은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을 건네줄 말동무. 완벽한 제2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바람이었죠. 미선 씨, 여기 물 한 잔 받으시게. 그녀의 텅 빈 마음에 훅 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김진태 씨였습니다. 자신보다 두어 살 많아 보이는 그는 아내와 사별한 아픔을 가졌다고 했지만 늘 젠틀하고 유머가 넘쳤습니다. 중견기업을 운영한다는 사업가답게 그는 언제나 깔끔한 등산복 차림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는 산을 오르는 내내 미선 여사님의 보폭에 맞춰주었습니다.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이면 어느새 다가와 배낭에서 시원한 물병을 꺼내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상함은 미선 여사님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을 스르르 열어버렸습니다. 평생을 간호사로 누군가를 돌보기만 했던 그녀에게 그가 건네는 따뜻한 배려는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진태 씨는 그녀의 외로움을 완벽하게 파고들었죠. 그는 동호회 활동이 끝나도 그녀의 집 앞까지 바래다 주며 맹렬하게 구애했습니다. 미선 씨,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려왔소. 내 안에 먼저 보낸 아픔이 컸지만 이젠 당신 덕분에 다시 웃게 됐소. 진태 씨, 저도 그래요. 자식들은 검증도 안 된 사람이라며 길길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미선 여사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만 끝낼 수 있다면, 이 사람만 있다면 남은 인생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진태 씨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미선 씨, 내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나와 결혼해 주겠소? 그 한마디. 미선 여사님은 마치 10대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일상을 깨트린 마지막 기폭제였습니다. 박미선 여사님은 결국 자식들의 그토록 쓰라린 반대를 무릅쓰고 황혼의 재혼을 감행했습니다. 너희가 내 외로움을 아느냐? 이 사람만 있다면 엄마는 남은 인생이 행복할 것 같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자식들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렇게 생애의 마지막 사랑이라 굳게 믿으며 김진태 씨와 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꿈결처럼 달콤했죠. 김진태 씨는 아침마다 미선 여사님을 위해 원두커피를 내렸고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하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선 여사님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지독한 외로움에서 벗어나 완벽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진태 씨가 아주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선 씨, 이제 우린 부부가 됐소. 내가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소. 나의 사업체도 있는 머나먼 동남아시아의 한적한 섬으로 우리 둘만의 허니문 여행을 떠납시다. 해외 여행이요? 미선 여사님은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죠.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낯선 이름의 섬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낯선 공항에 도착하자 후덥지근한 공기가 피부에 훅 끼얹어졌습니다. 남편 진태 씨는 아주 익숙하다는 듯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픽업 차량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건장한 현지인 기사가 말없이 두 사람의 짐을 실었죠. 여긴 우리 리조트 전용 차량이요. 아무나 못 타는 거지. 남편의 그 자신감 넘치는 말에 미선 여사님은 또 한 번 남편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녀가 차에 오르고 뒤이어 남편이 올라탔습니다. 쿵 마이너스. 육중한 차량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낯선 땅의 소음과 뒤섞여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미선 여사님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이국적인 풍경의 시선을 빼앗겨 미쳐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남편 김진태 씨의 얼굴. 그 얼굴에 아주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간 그 미묘하고도 차가운 표정의 변화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인생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섬에서도 가장 외딴 해변에 숨겨져 있는 최고급 프라이빗 풀빌라였습니다. 일반 관광객은 감히 상상도 못할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완벽한 공간이었죠. 하얀색 커튼이 바닷바람에 나부끼고 개인 수영장은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어딘지 모르게 푸르게 빛났습니다. 박미선 여사님은 이 모든 것이 남편 진태 씨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세상에, 진태 씨, 여기가 정말 우리가 묵을 곳이에요? 물론이요, 내 부인.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 끝에 있는 천국이라도 데려와야지. 그날 밤 두 사람만을 위한 낭만적인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수영장 옆 테라스에는 은은한 촛불이 켜졌고 현지인 요리사가 즉석에서 구워낸 해산물 요리는 입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미선 여사님은 이 행복이 꿈이 아니기를, 이 밤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남편 진태 씨가 빙그레 웃으며 특별히 준비한 와인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아주 진한 붉은색의 라벨조차 읽기 힘든 이국적인 와인이었죠. 미선 씨, 이건 이 섬에서만 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와인이요. 현지 사람들은 이걸 영원한 건강을 주는 술이라고 부른다더군. 그는 정성스럽게 와인을 따라 미선 여사님의 잔에 건넸습니다. 맑은 크리스털 잔에 담긴 와인이 촛불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자, 우리의 두 번째 인생,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건강을 위하여 건배합시다. 영원한 건강이라. 참 좋은 말이네요. 고마워요, 여보. 미선 여사님은 그 말에 감동하여 남편이 건넨 와인을 의심 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와인은 아주 달콤하고 향기로웠습니다. 그런데 잔을 다 비우고 테이블에 내려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코끝에 아주 희미하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평생을 병원에서 보낸 그녀였습니다. 그것은 와인의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알코올 향에 덮여 거의 맡을 수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 병원에서 쓰는 마취제나 강력한 수면제에서나 맡을 수 있는 낯선 약품 냄새였습니다. 진태 씨, 이 와인, 혹시? 그녀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남편을 바라보려던 순간 쏟아지는 잠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뇌가 작동을 멈춘 듯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힘없이 와인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한 채 깊고 깊은 잠속으로 끝없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미선 여사님의 희미한 신음소리는 푹신한 구수다운 이불이 아니라 차갑고 딱딱한 어딘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어젯밤의 그 낭만적인 와인의 향기는 온데간데 없었죠. 그녀가 천천히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은 야자수가 보이던 그 화려한 풀빌라의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타일 몇 장이 깨져나가고 곰팡이가 검게 슬어있는 허름한 모텔의 욕실 천장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진태 씨?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뇌가 안개에 갇힌 듯 몽롱했죠. 그녀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듯 감각이 없었고 끔찍한 한기가 뼈를 파고들었죠.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딱딱한 욕조 안에 누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욕조 안은 따뜻한 물이 아니라 온통 차가운 얼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생선을 보관하듯 말입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왼쪽 옆구리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전 처음 느껴보는 칼로 도려내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 본능적으로 옆구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죠. 그녀의 손은 욕조의 얼음물과 뒤섞여 온통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욕조 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깨끗해야 할 얼음 사이로 그녀의 몸에서 흘러나온 붉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게 무슨... 그녀는 전직 대학병원 수간호사였습니다.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뇌가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죠. 이성은 도망쳐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몸은 얼음에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얼음으로 가득 찬 욕조 밖으로 기어 나오려 발버둥 쳤습니다. 쿵 마이너스.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벽을 짚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욕실의 낡고 얼룩진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흠뻑 젖은 병원 환자복처럼 보이는 얇은 가운 하나만 걸친 채 공포로 사색이 된, 하지만 분명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왼쪽 옆구리,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평생 환자들에게서만 봐왔던 그 끔찍한 흔적, 방금 막 꿰맨 듯한 의료용 스테이플러가 거칠게 박혀 있는 붉고 선명한 수술 자국이었습니다. 그녀의 신장, 한쪽 신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진태 씨, 여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살려줘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욕실 문을 열고 방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자상했던 남편 김진태는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여권, 지갑, 휴대전화, 심지어 겉옷까지, 그녀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방 한가운데 낯선 현지인용 휴대전화기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켜자 그곳에는
한국어로 된 문자 메시지 한 통만이 그녀를 조롱하듯 남아 있었습니다. 내 여자 살려줘서 고맙소. 박미선 여사님의 뇌리를 스친 것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간호사 시절 수백 번도 더 겪었던 응급 상황의 그 차가운 침착함이었죠. 살아야 한다. 여기서 이대로 죽을 순 없다. 그녀는 고통을 이기기 위해 자신의 팔뚝을 이빨로 깨물었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지혈이었습니다. 이대로 피를 흘리다간 과다출혈로 쇼크가 올 것입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방안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침대 머리맡에 마시다 남은 생수병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상처 위로 차가운 물을 부었습니다. 살을 애는 고통이었지만 상처를 소독할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침대 시트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얇고 낡은 모텔의 침대 시트.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시트를 우두둑 소리가 나게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긴 천 조각으로 피가 멈추지 않는 자신의 왼쪽 옆구리를 붕대처럼 억척스럽게 감싸매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붉게 배어 나왔지만 일단 흐르는 것은 막았습니다. 이제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환자복처럼 얇은 가운 위에 방구석에 걸려있던 낡은 천, 조가가마도 커튼이어스를 망토처럼 둘렀습니다. 자신의 끔찍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가려야 했죠. 그녀는 모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복도를 지나 낯선 햇살이 쏟아지는 거리로 한 발 한 발 필사적으로 내디뎠습니다. 거리는 지옥이었습니다. 훅 끼얹어지는 뜨거운 열기, 알아들을 수 없는 시끄러운 외침들, 코를 찌르는 역한 향신료 냄새,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땅. 그녀의 끔찍한 행색을 본 현지인들은 전염병 환자라도 본 듯 기겁하며 그녀를 피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녀의 절박한 한국어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일까요? 머리가 핑핑 돌고 눈앞이 노래졌습니다. 안 돼. 이대로 쓰러질 순 없어. 그녀는 무너지려는 몸을 간신히 추스르며 전봇대를 붙잡고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흐릿해진 시야 속으로 익숙한 글자가 기적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서울 식당. 먼지에 찌들고 페인트가 벗겨진 낡고 작은 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궁전의 문보다 더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생명의 힘을 쥐어짰습니다. 그리고 서울 식당의 낡은 유리문을 향해 자신의 온몸을 던졌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풍경 소리와 함께 그녀는 식당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옆구리에 상처가 터지며 바닥에 붉은 피가 번져나갔습니다. 아이씨, 뭐야? 손님? 식당 안쪽에서 걸레질을 하던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나고 자란 교포 2세 청년이었죠. 그리고 다음 순간 바닥에 쓰러진 미선 여사님의 모습, 얇은 가운, 피로 젖은 침대 시트, 그리고 끔찍한 상처를 보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주머니, 미선 여사님은 그 청년의 바짓가랑이를 핏물 밴 손으로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살려줘. 살려줘요. 나, 한국 사람. 이야. 청년의 눈이 공포와 충격으로 크게 뜨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식당 문을 밖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어눌하지만 분명한 한국어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대사관이죠. 여기 우리 식당에 한국 아주머니가 피를 흘리면서 서울 식당의 낡은 창고방. 박미선 여사님은 교포 2세 청년이 급히 가져다 준 진통제와 항생제를 간신히 삼켰습니다. 청년은 대사관과 현지 경찰에 신고를 마친 뒤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죠. 미선 여사님은 아직도 끔찍한 그 수술 자국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 미안하지만 나 전화 한 통만, 한국으로 전화 한 통만 더 걸어줄 수 있겠소? 지금 이 몸으로 아주머니 좀 쉬셔야. 아니야. 지금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제발 부탁이야. 그녀의 눈빛은 이미 평범한 환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마지막 진실이라도 붙잡으려는 처절한 눈빛이었죠. 청년은 말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그녀가 불러주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녀가 30년을 바쳤던 서울의 그 대학병원 간호과장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박미선입니다. 아니, 나 박미선 수간호사. 혹시 김 부장 아직 안 퇴근했나? 수화기 너머로 반가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오랜 직장 후배이자 지금은 간호부장이 된 김 부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 선배님, 이게 얼마만이세요? 신혼여행 가신다더니. 웬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감기가 좀 걸려서. 다름이 아니고. 김 부장, 나 뭐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네. 말씀하세요, 선배님. 미선 여사님은 마른 입술을 축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옆구리의 상처보다 더 아프게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우리 병원에 김진태라는 이름 알지? 내 남편. 그럼요. 그 자상하신 사장님, 선배님 은퇴하실 때 꽃다발 들고 오셨던. 그래. 그 사람. 죽었다는 전처. 혹시 우리 병원에 입원한 적 있었나? 오래돼서 기록이 있으려나. 그녀의 질문에 수화기 너머의 김 부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당황한 듯한 침묵이었죠. 선배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죽었다니요? 김진태 사장님 본처 되시는 분, 사별 아니셨어요. 두 분, 이혼하신 걸로. 그분, 우리 병원 VVIP 환자세요. 10년 넘게 희귀 혈액형 만성 신부전증으로 우리 병원에서 투석 받아오셨어요. 선배님도 아실만도 한데 워낙 조용히 다니셔서 미선 여사님의 뇌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사별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성 신부전증, 희귀 혈액형, 자신의 혈액형, 역시 희귀 혈액형이었습니다. 설마. 그런데요, 선배님,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10년을 넘게 대기하시던 그분. 바로 오늘 오전에 기적적으로 선배님하고 똑같은 그 희귀 혈액형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신장을 기증받으셨어요. 방금 막 수술 들어가셨다니까요. 덜컥 마이너스. 그녀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외로움을 파고들던 그 자상함, 건강을 유독 챙기던 그의 습관, 희귀 혈액형을 가졌던 자신, 그리고 전직 수간호사라는 완벽한 건강 정보, 그녀와의 사랑은, 그녀와의 황혼 재혼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장을 노린 완벽하고도 잔인한 사냥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박미선 여사님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먹잇감이었고 그녀의 결혼은 도축장으로 향하는 마지막 걸음이었습니다. 그녀가 30년을 바쳤던 그 병원에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신장이 다른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녀는 서울 식당의 차가운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더 이상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는 평생을 죽음의 문턱에서 환자들을 끌어올린 수간호사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무너졌지만 그녀의 정신은 아직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녀가 핏기 없는 입술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교포 청년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미선 여사님이 청년의 팔을 붙잡고 짐승 같은 힘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청년, 지금 당장 공항으로 가야 해. 네, 공항이요? 지금 이 몸으로. 그 수술 오늘 시작됐다고 했어. 그럼 내 신장 아직 이 나라에 있어. 그놈이, 김진태 그놈이 오늘 밤 비행기로 이걸 밀반출하려는 거야. 막아야 해. 막아야 한다고. 그녀는 전직 수간호사의 모든 지식을 동원했습니다. 적출된 장기가 이식 가능한 시간, 특수 보관 용기, 그리고 가장 빠른 한국행 야간 비행기 스케줄. 모든 것이 아기가 맞아떨어졌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그녀의 그 논리정연한 추리에 혀를 내둘렀고 즉시 현지 경찰과 공항 보안팀에 긴급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밤 10시 낯선 이국의 국제공항이었습니다. 미선 여사님은 교포 청년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낡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시트지로 감싼 상처가 터질 듯 고통스러웠지만 그녀의 눈은 출국장 인파 속을 맹렬하게 훑고 있었죠. 찾아야 해. 수많은 여행객들, 웃고 떠드는 사람들, 그 모든 평화로운 풍경이 그녀에게는 지옥도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출국 심사대줄에 서 있는 익숙한 뒷모습. 어젯밤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자상했던 그 남편, 김진태였습니다. 그는 값비싼 선글라스를 낀 채 태연하게 여권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다른 쪽 손, 그 손에는 의료용 표식이 붙어 있는 은색 휴대용 아이스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신장이었습니다. 김, 진, 태. 미선 여사님이 휠체어에서 떨어질 듯 몸을 일으키며 절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항의 소음을 뚫고 그 남자에게 정확히 날아가 박혔습니다. 김진태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그의 눈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지? 당신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미선 여사님은 청년의 부축도 뿌리친 채 피 흘리는 옆구리를 움켜쥐고 그를 향해 한 걸음 지옥에서 기어 나오듯 걸어갔습니다. 김진태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죠. 그 눈에는
미안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차가운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미선 여사님 앞에서 그의 진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미안하게 됐소. 박미선 씨. 하지만 나도 내 여자는 살려야지. 내 아내는 살려야 할 거 아니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김진태는 아이스박스를 움켜쥐고 보안 검색대를 향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잡아. 저놈 잡아. 미선 여사님이 그를 잡으려 했지만 고통스러운 상처 때문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그녀가 바닥에 쓰러져 절망하던 바로 그 순간 꼼짝 마. STOP. 사방에 숨어있던 현지 공항. 경찰과 대사관 직원들이 도망치는 김진태의 앞뒤를 완벽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김진태는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손에 들려있던 은색 아이스박스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안 돼. 미선 여사님은 그 광경을 보고 마치 자신의 심장이 바닥에 떨어진 듯 절규했습니다. 그녀는 피 흘리는 몸을 이끌고 자신의 심장이 담긴 그 차가운 아이스박스를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내 심장. 안 돼. 공항 바닥에 그 차갑고 소란스러웠던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김진태는 결국 공항 경찰의 육중한 진압봉에 쓰러져 거칠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죠. 그저 바닥에 쓰러진 채 자신을 향해 기어오던 박미선 여사님과 몇 미터 옆에 나뒹구는 은색 아이스박스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진짜 여자를 살리지 못했다는 그 지독한 패배감과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죠. 확보했습니다. 아이스박스 확보. 대사관 직원이 소리치며 바닥에 나뒹굴던 그 은색 아이스박스를 소중하게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박미선 여사님의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 여사님은 더 이상 그것을 향해 기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피로 얼룩진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저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텅 비고 공허한 눈으로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그녀의 지독한 외로움을 끝내줄 유일한 동아줄이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렇게 차가운 쇠고랑 소리와 함께 지옥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겼지만 승리감 같은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 서울의 한 대학병원. 그녀가 평생을 바쳤던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수간호사 가운이 아닌 환자복을 입고 있었죠. 미선 여사님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기계가 자신의 피를 걸러내는 소리를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남은 하나의 심장. 그 심장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 그녀는 일주일에 3번씩 이곳에 와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그녀를 속였던 남편 김진태는 한국으로 송환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짜 아내는 안타깝게도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심장은 그날 공항에서의 충격으로 인해 결국 이식이 불가능하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텅 빈 비극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미선 여사님의 눈빛, 그토록 지긋지긋해했던 외로움은 여전히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과거처럼 누군가의 온기를 찾아 헤매는 약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은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의 문턱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사람의 차갑고도 단단한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침대 옆 새 휴대전화기에서 띠링 마이너스 하는 맑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죠. 자식들이 보낸 안부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날씨가 좋아요. 밥은 잘 챙겨 드셨어요? 낯선 땅, 낯선 식당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 교포 2세 청년이 보낸 어눌한 한국어 문자였습니다. 미선 여사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멈춰있던 자신의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배신했던 남편이 아닌 자신을 살려준 그 따뜻한 청년에게 떨리는 손으로 아주 천천히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일상, 그녀의 새로운 균형이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